예, 저는 오전 질의를 보면서 김 후보자님이 오랜 정치 경력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주택 문제에 공감하시는 능력이 매우 탁월하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의 업무는 주택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계획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또 도시경쟁력 확충, 또 세태도시 관리,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정책 등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부처와 협력하거나 대치할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장관이 담당 부서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타 부처에 종속되거나 본연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전문성을 보는 것이고 만일 저는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전문성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점검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도덕적 자질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무위원의 도덕적 자질은 아무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솔직한 용기가 더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님이 지금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시종일관 표절은 아니라고 하시고 부족한 논문이라고 답변하시는 이 저는 발언은 후보자님께서 보여주시는 평상시에 어떤 당당한 모습에 비해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후보님의 이런 태도를 보시고 국민들께서 다른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제가 묻는 다음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들으시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 도로나 철도 등 SOC 투자를 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발 시대에 만들어진 노후화된 SOC 시설들의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는 한치도 미룰 수 없다는 시급한 과제라는 공감대는 매우 큽니다. 안전 문제 역시 이런 노후 인프라 정비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OC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요. 후보님은 예결위원장 시절에 SOC 투자 삭감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다고 들었습니다. 노후 인프라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고 만약 국토부 장관이 되신다면 SOC 투자 예산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새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올 들어 2번째이고요. 아마 연내 2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DTI LTV 규제와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셨는데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지금 과열로 평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어떠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과 금융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년들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강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젊은이들의 좌절을 동력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 해법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더욱더 젊은이들을 절망케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복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시고 이걸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생각이신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전문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오래전부터 제가 존경해왔던 김연아 의원님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노후 인프라 정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시설을 어떻게 안전하게 정비하는 것인가, 정비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아까 그 도시 재생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고요. 인프라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그 SOC 예산을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삭감하려고 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SOC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실제 필요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와닿는 예산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국토부 장관을 일을 하게 되면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은 금리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 규제와 금리 인상이 함께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시중에서 신용경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동산 대책을 말씀드렸을 때 이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됐을 때에는 실수요자들에게 그만큼 그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복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도 행복주택이 오기로 결정되어 있어서 지난해 말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행복주택과 수색에 있는 행복주택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설이 좋고 저희가 젊었을 때 이런 시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임대주택 정책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 급여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최저의 주거 공간 이하에서 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 김연아 의원님의 많은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안규백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